코로나 이후에 이 자영업 대폐업 시대가 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비대했던 우리 자영업이 수요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떻게 보면 빤한 얘기였는데, 대폐업이라는 말 속에는 그 규모가 예상을 초월할 정도다 하는 뜻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560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이 수치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건 아마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가시화되겠죠. 다만 이미 자영업자의 빚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의 전조 증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자영업자 절반 가까이가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얻어 썼고, 또 이 중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라고 합니다만, 신용유의자도 30%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계층이 대개 60대인데요. 이 60대에서는 신용유의자가 47%나 급증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채가 과도해져서 궁지에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폐업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빵집입니다. 빵집. 이 분야에서는 이미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있고, 그 경계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예기치 않은 요소들이라서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성심당 잘 되는 건 뭐 뉴스도 아니죠. 벌써 매출액이 2천억 원대에 달하게 됐는데 SPC를 넘어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나 문화로 발전 중이죠, 성심당이. 제가 한화 팬인 건 아시겠습니다만 한 30년 동안 팬했는데 한화 팬이라고 밝히는 건 최근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될 만큼 잘하니까. 한화가 광고하면서 프로야구 경기 보고 빵 먹고 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동네 빵집에서 출발했죠. 70년 역사를 가진 빵집인데 지금은 지역 빵집, 더 나아가서 국가 빵집이 됐을 정도입니다. 조만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국제 브랜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브랜드 성장사를 이렇게 얘기하죠. 로컬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 인터내셔널 브랜드. 이런 수순을 성심당은 착실하게 밟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빵집을 빼고 업계 전반은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프랜차이즈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던 빵집들도 지금 매출이 크게 줄고 있는데요. 심지어 프랜차이즈 제빵업체 전반적으로 매출이 한 30%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동네 빵집 3,500여 곳이 문을 닫아서 폐업률이 20% 가까이 됩니다. 역대 최대 폐업률일 뿐만 아니라 대폐업 시대를 상징하는 자영업 분야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제빵 시장 자체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빵을 밥 대신 사실상 주식으로 여기면서 제빵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90년대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SPC, 파리바게트이 급성장했던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지금 수요가 정체되는 성숙기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빵의 인기를 뒤늦게 자각한 자영업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빵집 기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격으로 빵집이 생겨났는데, 여기다가 재료비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빵값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저도 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 주 소비층인 1인 가구가 이 빵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된 겁니다. 이 또한 수요 감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빵집은 잘 되는 소수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자영업 양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분야도 바로 빵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뭐냐? 바로 빵지 순례와 같은 이른바 소셜미디어와 결합한 유행을 탔느냐 못 탔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 줄 서서 오픈런 하는 것 인증샷으로 찍어 올려야 요즘은 인싸라 그러죠. 그렇게 느껴지는 문화가 만든 양극화 현상입니다. 꼭 대전 성심당뿐만 아니고 군산의 이성당, 천안의 뚜주루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빵 명소들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이런 지역 대표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골목 상권 빵집은 대부분 비명 횡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때 빵지 순례나 오픈런의 대명사격이던 베이글과 도넛 맛집들은 여기도 줄줄이 어렵다는데 이건 왜 그러냐?
실제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면 코끼리 베이글, 노티드, 랜디스 도넛 같은 유행을 탔던 제빵 업체들은 대부분 매출 하향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서구에서도 이 베이글은 오픈런이나 웨이팅의 대명사격인 업종으로 꼽히는데 이걸 노려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등장했죠. 베이글, 도넛 업종의 핫한 브랜드들이 유행했는데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여기서는 단순히 뭐 소셜미디어와 결합한 일시유행으로 끝나느냐 마느냐 정도가 아니고 여기도 유행하긴 했죠. 너무 유행했지만 길게 가질 못한 건데 가장 중요한 이 경우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유입시킬 만한 품질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걸 더 쉽게 마케팅 관점으로 설명드리면 한 번 가서 인증샷 올리고 말 거냐 아니면 자주 들르게 될 것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면과 꼬꼬면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면은 어찌됐든 오랜 기간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고 꼬꼬면은 국물도 다르고 국물 베이스도 다르니까 색깔도 다르고 한번 먹어보자 했지만 두 번 다시 찾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는데 역시 베이글과 도넛도 매물로 나온 런던 베이글 정도가 일시 유행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빵집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국가 브랜드로 성장 중인 성심당 등 지역 대표 빵집 말고 대부분은 죽을 맛이다. 한때 유행을 이끌던 베이글과 도넛 가게도 주춤하다. 오픈런이나 대기 상태가 소셜미디어에 시시각각 올라오는 극소수만 살아남는 시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